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어온 모든 것, 당신의 이름, 기억, 정체성이 그저 환상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탄생과 죽음의 필연성이 우주적 오해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을 겁니다. 불가능하게 들리죠.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 무한하고 시간을 초월하며 마음의 한계를 넘어선 본성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나 물리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라는 환상, 즉 자신이 제한된 개인이며 외부 우주를 항해한다고 믿는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비이 원론의 현대적 거장 존 휠러는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깨달음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자각 그 자체입니다.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를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파도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분리되어 하나는 떠오르고 하나는 가라앉고 또 다른 하나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파도와 바다 사이에 진정한 분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파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분리된 파도가 아니라 무한한 바다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며 이를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환상의 층들을 벗겨내고 현실의 본질을 살펴보고 당신이 그토록 굳게 붙잡고 있는 나라는 개념이 왜 모든 고통의 근원인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넘어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진실을 보면 당신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해방적인 발견이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의 마음은 즉시 답을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부모이자 교사이자 예술가입니다. 사랑하고 고군분투하고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더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부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제 생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환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모든 것과는 별개의 정체성을 믿도록 길들여집니다.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나라는 존재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의 경계가 있다고, 피부에서 시작해 바깥 세상에서 끝난다고 배웁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마치 배지처럼 지니고 다니며 모든 생각, 감정, 행동으로 더욱 강화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진정으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나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물 한 컵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바다와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약 그 물을 다시 바다에 붓는다면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컵 속 물이 더 이상 바다가 되지 않는 정확한 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기억, 감각의 덩어리는 컵 속 물과 같습니다.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항상 무한한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리된 자아를 너무나 깊이 믿어 평생을 그것을 지키고 키우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내 몸, 내 마음,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피부, 장기, 심지어 뇌를 구성하는 세포들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체됩니다. 지금의 몸은 10년 전의 당신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은 어떨까요? 더덥죠, 그렇죠?
어떤 순간에는 행복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슬퍼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온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믿었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봅시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두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속일까요? 몸속일까요? 아니면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각일까요? 생각에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존 휠러는 이를 명쾌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제한적이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 즉 개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당신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방 안의 공간과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 놓여 있든 그 공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자, 테이블, 심지어 사람까지도 왔다 갔다 하지만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공간입니다. 당신은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각입니다. 이러한 자아의 환상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것 또는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고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무한하고 제한 없으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의 환상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오해일 뿐이며 일단 그것을 꿰뚫어 보면 세상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열립니다. 그러니 숨을 쉬고 당신이 파도가 아니라 바다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으로 편안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가장 심오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당신은 나는 사람이고 마음이고 몸이고 경험의 집합체입니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꼬리표와 당신이 하는 역할을 벗겨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무엇이 남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숙고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각은 하늘의 구름과 같아 항상 변하고 예고 없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저녁 식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는 어제의 대화를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생각 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관찰하는 존재이며 당신의 생각에 대한 이러한 자각, 이 변함없는 존재는 평생 당신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순간, 고통의 순간, 심지어 생각 사이에 조용한 틈새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감정에 주의를 돌리세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나는 화가 났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노가 바로 당신입니다. 아니면 하늘을 가로지르는 폭풍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에너지일까요? 그것은 한동안 강렬하지만 결국 사라지고 폭풍이 나타난 공간인 하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분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당신의 몸은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너무나 분명한 부분처럼 보이지만 몸조차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포는 죽고 재생합니다. 당신의 모습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오늘날 당신이 살고 있는 몸은 어린 시절의 당신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당신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몸, 생각, 감정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시도해 봅시다.
마음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지금 당장 자각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이 말들을, 당신의 주변을, 당신의 요정 같은 존재를 자각하는 알, 존재가 있습니다. 이 자각은 변함없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처럼 오고 가지 않습니다. 몸처럼 늙거나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기 항상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각은 당신이 붙잡거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리키며 이게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분명히 현존합니다. 누군가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당신 존재의 기반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고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꽃은 방 안의 모든 것을 비추지만 스스로 빛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자각은 스스로를 자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합니다. 존 휠러는 이러한 자각을 당신의 진정한 본성,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생각, 감정 또는 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무한하며 결코 현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달음이나 미래의 존재 상태를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자각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고통받지 않았으며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호흡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관찰하세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는 의식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이 의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켜보는 것을 통해 당신은 심오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당신은 의식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사람을 경험하는 자각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볼 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탐구는 끝을 맞이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당신이 찾거나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이 자각, 이 현존 안에서 쉬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 생각, 감정, 당신이 하는 역할들은 배경으로 사라지게 하세요. 그것들은 그저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바다이며 이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보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결코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어쨌든 당신에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 출생 증명서, 그리고 아기였을 때 사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들이 단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라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는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태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은 당신의 몸의 물리적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너무나 심오한 진실을 인식하라는 초대입니다.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태어났다는 믿음은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의 개인으로 존재하게 된 출발점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경계도 없으며 불변합니다. 태어났다는 믿음은 당신을 한정된 이야기와 이름, 그리고 과거를 가진 분리된 자아라는 착각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시간 속의 한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여기 조용히 지켜보며 존재해 온 시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더 탐구해 봅시다.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의 몸은 작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단순했고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몸은 커지고 생각은 더욱 복잡해지고 경험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불변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목격했던 의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함께 태어나지 않았고 당신의 몸이 죽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과 같습니다. 이미지와 소리는 변할 수 있지만 스크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러한 이해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갈등의 대부분은 분리된 자아, 즉 이미 태어난 자아, 죽을 자아, 상처받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자아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자아가 단지 하나의 개념,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분리된 적이 없다면요.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존 휠러는 이것을 궁극적인 해방이라고 묘사합니다. 당신은 시간, 공간,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자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각,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자유롭습니다. 한계도, 고통도, 탄생도, 죽음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마음속 생각을 알아차리세요. 그것들은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제 그 생각들에 대한 당신의 자각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의 자각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아니면 생각에 오고 감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됩니까? 자각 그 자체에 주의를 돌릴 때 당신은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야기, 파도,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타나는 불변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태어나지 않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넘어 마음을 넘어 이야기를 넘어선 당신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 고통, 그리고 분리의 환상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입니다. 잠시 이 생각에 잠겨보세요. 당신은 결코 속박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제한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광활하고 무한하며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입니다. 자아는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자아는 속삭입니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자아는 당신의 생각, 행동, 심지어 당신의 가치까지 소유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아가 정말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대부분에게 자아는 우리 정체성의 핵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머릿속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과는 별개의 나라는 느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연습으로 시작해 봅시다. 눈을 감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그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마치 확고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저 의식을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생각처럼 느껴지나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아는 생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정신적 구조물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억 속 믿음과 욕망의 총합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왔다가 가지만 당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아가 진정한 당신이라면 그것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어느 순간만 자신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순간에는 의심합니다. 어느 순간은 성공했다고 느낀다가 다음 순간에는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자아는 지나가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변하지만 당신 안에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당신과 함께 온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목격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 당신의 자각입니다. 존 휠러는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자아는 이야기, 개념에 불과합니다. 서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우리를 정의한다고 믿는 데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 서사를 탐구해보면 그것이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자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의 몸 안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확히 당신의 머리, 가슴, 심장 어디에 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봐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자아는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지거나 붙잡거나 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바로 자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은 더 덥습니다. 생각은 생겨나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각이라면 생각이 사라질 때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아의 힘은 당신이 그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설득력 있지만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에고의 이야기를 믿을 때 당신은 작고 제한적이며 분리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체, 즉 하나의 구조물임을 직시할 때 모든 환상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 불안, 분노,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고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대신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눈은 누구일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화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심오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진짜이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야기에 너무 몰입해서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그저 영화일 뿐입니다. 에고는 그 영화와 같습니다.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이 무엇인지 보면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화면 속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존 휠러는 자아라는 신화를 깨는데 노력이나 투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자아와 싸우거나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자아가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아는 당신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필요성 없이 마치 무거운 배낭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짊어져야 하는 부담 없이 살아가는 자유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아라는 환상을 깨뜨림으로써 얻는 자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심호흡을 하세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여기에 있는 자각 속에서 쉬세요. 항상 변함없고 항상 자유로운 자각입니다. 이 자각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어떤 이야기나 꼬리표, 과거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실입니다. 자아는 결코 실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속박되지 않았으며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 나는 저것이 두렵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 없이 사는 것을요. 더 이상 분리된 자아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의심, 두려움, 그리고 노력의 무게에서 벗어나 세상을 여유롭게 헤쳐나가는 삶을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분리된 자아 없이 산다는 것은 당신의 개성을 포기하거나 책임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아의 환상을 꿰뚫어 보고 삶이 통제하는 나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관찰로 시작해 봅시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옹호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특정한 방식으로 보이고, 특정한 것을 성취하고, 특정한 결과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옹호하는 이 당신은 누구일까요? 진정으로 탐구해보면 그것은 그저 생각들의 집합, 오랫동안 믿어온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삶은 아무런 노력 없이 흘러갑니다. 심장은 뛰고 폐는 숨쉬고 마음은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려고 당신이 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본질입니다. 행동, 생각, 감정은 그것들을 통제할 중심적인 나가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움직이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통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흐름의 또 다른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은 분리된 자아의 증거가 아닙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바다로부터 독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움직이는 바다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그 결정에 대해 고뇌하며 결과가 오로지 당신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리된 자아 없이 살면 상황에 따라 결정이 자연스럽게 내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통제하는 자아가 필요 없다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선택은 그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존 휠러는 해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눈이라는 개념은 삶이 기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이며 우리가 의존하도록 길들여진 정신적 구성물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눈 없이도 삶이 완벽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까요? 힘겨워하는 듯한 나를 찾아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의 경험의 중심에 진정한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현재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각의 덩어리를 발견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은 사라집니다. 생각과 감정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별도의 자아 없이 베푼다고 해서 삶이 완벽해지거나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된 정체성이라는 짐 없이
그러한 어려움에 맞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나의 슬픔이라고 부르지 않고 온전히 느껴보세요. 기쁨이 찾아오면 그것을 나의 기쁨이라고 매달리지 않고 포용하세요. 이것은 당신을 초연하거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생생하고 열린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자아의 끊임없는 제잘거림 없이 당신은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용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분리된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면 모든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 자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돌진하며 갈등과 긴장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방어할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비판은 그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저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확하게 보는 것의 문제입니다. 더 많이 볼수록 통제의 환상을 버릴 때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아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결코 좌지우지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기체 탄 승객이 여정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는 해설이 있든 없든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분리된 자아 없이 살 때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 나와 당신 사이의 경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시작이 사라집니다. 당신을 통해 흐르는 동일한 인식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본질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분리된 존재라는 환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분리된 자아 없이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변하는 것은 오직 그것을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삶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 그 자체이며 강은 흐르고 바람은 불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이 생겨나는 자각 그 자체입니다. 분리된 자아 없이 사는 것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진실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의 근간에 도전하는 생각에 직면했을 때 의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분리된 자아가 없다는 것,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심지어 당신의 경험과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오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진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와 분리된 자아가 없다면 이는 타당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고 결정을 내리고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당신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삶은 중심이 되는 나 없이도 자연스럽게 전개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저절로 생겨나고 감정은 오고 갑니다. 행동은 소유를 주장하는 자아를 찾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경험들 속에서 당신은 오직 텅 빈 공간, 광활하고 열린 자각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의 소용돌이를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물과는 별개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소용돌이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강물 자체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는 뚜렷하게 보이지만 단지 의식 속에서 일시적으로 형태를 갖추는 삶의 흐름일 뿐입니다. 또 다른 흔한 의문은 자아가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자아가 기능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아가 정말로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을까요? 오늘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을까요? 자아가 숨쉬기로 결정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삶은 통제하는 눈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결정은 여전히 내리고 행동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은 자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움직임을 극도로 의식하고 손은 핸들에, 발은 페달에 올려놓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은 자연스럽고 수월해집니다. 자동차는 모든 행동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이 움직입니다. 통제라는 환상을 버렸을 때 삶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당신이 마주칠 수 있는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단지 자각만 한다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뜻일까요? 이는 우리의 조건화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의미는 성취에서, 누군가 되는 것에서, 눈에 띄는 것에서 온다고 배우지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을 하거나 성취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서 옵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의미를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빛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각, 당신의 존재는 증명하거나 정당화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경험의 원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아가 없다고 해서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자아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을 갈망하지만 자아를 넘어 바라보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작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광대하고 무한하며 모든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휠러는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분리된 자아라는 개념은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고립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한 방울이 경계를 놓을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됩니다. 자아를 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무한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자아를 꿰뚫어 보면 인간성을 잃게 될까요?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삶이 차갑고 무심하고 로봇처럼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아에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욱 열리고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끊임없이 분리된 자아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필요 없이 당신은 타인과 그리고 삶 자체와 깊이 연결될 자유를 얻습니다. 광활한 바다 기슭에 서서 모래에 부딪히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도를 소유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뿐입니다. 별도의 자아 없이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삶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의심이 생기면 밀어내지 마세요. 오히려 환영하세요. 스승으로서 누가 의심하고 누가 질문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의심의 중심에 있는 존재를 찾으세요. 그러면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심 자체는 자각의 맑은 빛 속에서 사라집니다. 의심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문입니다. 자아의 환상에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당신, 결코 태어나지 않았고 결코 묶이지 않았으며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자각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심호흡을 하고 이 안에서 쉬세요. 의심은 지나가겠지만 당신은 남을 것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자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이야기들, 당신이 맡아왔던 역할들,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경계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남은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항상 존재하여 종종 간과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여기 존재해 온 자각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내거나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각은 당신 존재의 궁극적인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분명히 해봅시다. 진실은 삶을 거부하거나 당신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실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파도를 파도 그 자체로 정체화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광활하고 고요하며 무한한 바다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깨달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 당신의 외적인 삶에 어떤 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본성을 깨닫기 위해 세상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자각은 이미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마치 지나가는 폭풍에도 변하지 않는 하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더 이상 의미를 쫓거나 두려움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은 순간순간 펼쳐지며 통제하거나 저항할 필요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아의 끊임없는 무게에서 벗어나면 가볍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정체성을 옹호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도전은 더 이상 연약한 자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고, 끝없는 마음의 잡담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이 현존으로 생생해집니다. 존 휠러는 우리가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실을 찾는 여정은 끝난다고 일깨워줍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는 생각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당신의 본질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제한받지 않았고 분리되지 않았으며 불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깨달음 속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당신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오는 고요함, 평화, 자유를 느껴보세요.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존재의 핵심에 있는 불변하는 진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돌아갈 때 이 깨달음을 단순한 생각이 아닌 살아있는 진실로 간직하세요. 이 깨달음이 당신의 행동을 인도하고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관계를 더욱 깊게 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자각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각 그 자체이며 그 자각은 자유롭습니다. 항상 자유로웠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실이 당신의 삶에 계속해서 펼쳐져 명료함, 평화, 그리고 해방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목적지에서 진정으로 분리된 적이 없었기에 이 여정은 완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